지난 11일 취재진은 중국 단둥시를 찾았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단둥과 북한 신의주는 북중 무역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단둥에는 조선족 2만 명이 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남북한의 무역인들도 많아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시내에서 불과 5분 거리인 압록강변에는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절교인 중조우이교가 서 있습니다. 강변에는 돈을 내고 한복을 입은 뒤 압록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밀에 쌓인 나라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중국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의 대상이자 관광 상품이 돼 있습니다. 那个是那个北周山的烟吗？对，这是真的北周山的。真的。那个是那个北周山的服啊。对呀，这是民族服装嘛。 취재진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틈에 섞여 압록강을 오르내리는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그때 유람선 옆으로 모래를 실은 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펄럭이는 붉은 깃발은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신의주라는 글씨도 선명합니다. 강 건너 신의주 쪽으로 배가 좀 더 다가가자 고기를 잡고 물을 깃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간간히 군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고 붉은색의 정치 구호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중국 단둥 시내가 바로 앞인 만큼 건물들도 비교적 깨끗해 보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평온한 모습입니다. 한가롭게 부둣가에 앉아 담소를 즐기고 유람선을 향해 웃으며 손짓을 하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고급 식당인 압록강각 주변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앳돼 보이는 학생들은 아마도 현장 학습을 나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뒤 한 척의 배가 중국 쪽 강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 유람선과는 모습이 다르다 싶었는데 선명한 한글 배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민흥 433호. 연기통에는 북한의 인공기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배 위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1, 2층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새하얀 유도새 빨간 스카프를 두른 아이들은 아까 강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학생들입니다. 천진한 표정의 아이들은 취재진을 향해서도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인솔교사로 보이는 어른들의 얼굴에도 긴장된 표정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철교 밑을 지나갔다 사라진 이 배는 방향을 돌려 다시 강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뒤 북측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아이들을 태운 북측 유람선은 지난 6월 1일 처음으로 압록강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6월 1일이 국제아동절, 우리의 그 어린이날에 해당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취재진이 목격한 6월 11일까지 비가 많이 온 날을 제외하고도 8, 9일 동안이나 운행이 계속됐다는 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어떤 날에 유람선을 뛰는 거예요? 김일성 생일 태양절 때는 요즘처럼 한 열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뛰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에요. 긴장된 정세 속에서 체제 유지의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이 현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쪽 형편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봐야죠. 워낙 그 물자가 귀한다니까 특히나 그 기름, 그 아이들 그 옷 같은 것도 입은 거 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아마 선별해서 그렇게 태운 것 같아요. 상당히 큰 맘 먹고 띄우는 그런 그 내부 행사다. 중국 사람들한테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취재진은 단둥 시내에 있는 한 북한 직영 식당에 들러 아까 본 북한 유람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학생들은 북한의 소년단이며 지난 6월 6일 소년단 창단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요즘 북한은 단기간에 생산력을 올리는 150일 전투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150일 전투하면 군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민이다. 150일 동안 그야말로 전투가 말입니다. 연대 보러 갔다면 뛰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150일 전투가 9월 달까지인데 9월 달까지 올해 수행해야 될 계획을 다 해야 됩니다. 12월까지 해야 되는 거를 9월 때까지 다. 심지어 이곳 단둥의 북한 식당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도 150일 전투해요? 내한테 150일 전투 하죠. 아니 계획을 다 세우고. 근데 그거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2012년에 실형님 탄생 100돌 아닙니까? 그때 강성대부를 늘자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를 해야지.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자꾸 핵이 따랐다 했으니까 우리 핵권 우리가 하고 선포하고 우리 핵시험 우리 자체로 경제를 위해서 국가 허위를 위해서 핵심에 모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질 사람들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만 우리나라에 핵 가지고 있겠다. 그거야 불공평한 거지. 핵 기술에 대해선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말하자면 불공평하게 산다니까 누가? 우리 꼭 절대 공평하게 안 나갑니다. 그게 정확하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보시죠. 하지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 취재진은 강 건너 북한 쪽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압록강 상류 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소형 선박을 타고 나가자 평안북도 삭주군이 보입니다. 비교적 숲이 울창한 중국 쪽과는 달리 북한의 산들은 대부분 헐벗은 모습입니다. 산 꼭대기부터 강변의 경사가 심한 땅까지 모두 밭으로 일궜기 때문입니다. 좀 더 배를 가까이 대자 협동 농장인 듯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일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멋있나요? 수령의 강냉이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산량이 높다만. 지붕 위에 스피커가 달린 선전차도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는 그 자전거가 제일 좋은 교통공급이다. 또 자전거 빼뜨리고 사람 죽인다지 않아요. 자전거 타는 집이면 저게 아주 괜찮은 지역이지. 그런데 총을 메고 걸어가는 북한 군인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초소에 있던 북한 군인들이 취재진을 발견하자 카메라가 매우 눈에 거슬리는지 권총까지 들고 위협합니다. 취재진은 서둘러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강을 거슬러 올라가자 이번엔 대규모 공장이 나타납니다. 석회암을 가공해 카바이트를 생산하는 성수 화학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는 북한 노동자가 3,000명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취재진이 찾았을 땐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안 보이네요. 다 배가지고 생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북한 쪽 강변으로 더욱 가까이 가려는 취재진 앞에 이번에는 인공기가 선명한 경비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군인들이 한데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이쪽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취재진은 더 이상의 촬영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뱃머리를 빨리 돌려야 했습니다. 2580 취재팀이 먼저 찾은 곳은 중국 용정의 북한 접경 지역.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해령 땅이 자리 잡고 있는데 탈북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용정시 외곽에 비포장 산길을 한참 오르자 건너편으로 북한 땅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북한이 대외 선전용으로 만든 마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 아주 참하게
그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같은 거를 얘도 길가에다가 선전용으로 했는 거예요. 그럼 저기 이 흐르는 강이 두망동이지. 인적이 드문 이 마을을 중국 주민들은 유령 마을로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네요, 정말. 연기가 없고 사람 없다는 거. 유령의 집이라고 보면 되지. 아침 6시니까 한국 7시거든요. 네. 근데 왜 사람이 많이 안 보나, 이 사람이라는 게. 강 상류 쪽으로 좀 더 올라가자 강폭이 20m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주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루트가 있어요. 그 루트를 이 탈북자들이 잘 활용하지 아무 데나 못하죠. 저쪽에도 진입로고 50m 간격으로 만들어진 감시 초소에 북한 군인들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북을 막는 게 이들의 임무지만 탈북자가 일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 총을 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만강 건너 중국 땅을 향해 발포할 경우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쫓아가지고 잡아가지고는 갈 수 있지만 총은 못 쏘요. 일단 강에 들어오면. 들어오면은 와가지고 이 중간 지점 들어오기까지 쫓아 목을 잡고 간다든가 붙잡고 간다든가 이거는 몰라도 총은 못 쏘요. 좀 더 상류 쪽으로 차를 달리자 언덕 아래로 북한 회령 땅이 굽어 보입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 틀어놓은 아침 선전 방송이 국경을 넘어 중국 땅까지 들려옵니다. 이곳이 바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유나 리와 로라 링이 취재 중에 붙잡혀 끌려간 장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등성 S자로 꺾여서 쭉 내려와서 네. 저기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네. 요 앞에 아주 빼곡히 있는 요 나무가 있는 밭. 저 안에서 지금 그러십시오. 예. 여기가 바로 사고 발생 지점. 그래서 사왔어요. 사건 발생 지점은 이 덤불 속인데 정확히 따지면 북한 땅입니다. 하지만 수량이 적을 땐 물줄기가 구불구불 휘어져 흐르고 여기저기 모래톱도 생겨나 애초에 강의 중간을 기점으로 그어놓은 국경선은 육안으론 뚜렷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 걸어 들어가면 강물을 건너기 전에 닿는 곳이라 중국 땅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측량을 통하지 않고선 쉽게 분간이 안 되는 애매함 때문에 그 지점에선 탈북자 시체들이 그대로 방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 종종 저기 죽어가 있어요. 이제 탈북에 넘어다가 죽은 시체를 저쪽에도 끄집어 못 가고 여기서도 이제 남은 땅에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맨날 죽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적이 음식이 있었어요. 북한 회령은 원래 김정일 위원장이 평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모 김정숙의 고향입니다. 성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탈북자가 많아 특별 감시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취재팀은 탈북한 회령 여성을 수소문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탈북 여성을 숨겨주고 있는 한 조선족 남성은 취재팀 차량을 이끌고 1시간가량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더니 미행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탈북 여성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 두 여성은 모두 북한에서 대학을 나온 상류층 출신이지만 현재 탈북자 신분을 숨긴 채 노래방의 도우미나 음식점의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 탈북에 성공한 왼쪽 여성은 아직도 공포와 불안감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월 회령을 방문했던 상황은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근데 2월 20일경인가 2월 15일경인가 완전 그때 정말 한복도 완전히 일행이 와요. 일주일 동안 꼬박 새면서 와요. 현지 스타일했는데 행렬 열차가 얼마나 붐비는지요. 원래 2월달은 현지 시차라는 데가 왔는데 한복도 추워요. 2월달은 한복 입고 나가서 현지 스타일 쫙 하고 대강 붐비했어요. 어쨌든 행지 입고 나왔더라고요.